네, 매주 보수 집회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어제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전한길 씨도 참석했습니다. 먼저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삼족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방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라는 그 국민들 2030 세대 불구가 그리고 미래 세대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전한길 씨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편지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편지를 변호인단에 전달했고 그 그렇죠. 편지를 대통령께서 받았다고, 그래서 저보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전해드렸고, 다음 날이 3월 7일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구속 취소 취소. 결정이 딱 났거든요. 감사하다는 뜻만 전달받았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은 알잖아요. 원래 또 사람 마음은 이심전심이잖아요. 네, 직접 연락을 받았냐라는 물음에 감사하다라는 뜻만 전달받았다라고 했어요, 김 대변인님.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살까 봐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한길 강사 말대로 이신 전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튼 전달받았다고 하니까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한 게 단순히 나를 지켜줘서 내가 석방되는 데서 뭔가 일조를 해줘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계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그 29번 탄핵 그리고 또 2024년 12월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면이 있는데 그 역사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씨가 역사를 볼 때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탄핵 그 계엄을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 일련의 상황이 거치면서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게 됐고 그게 전한길 씨의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그 탄핵 반대의 어떤 집회보다 좀 더 중도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어떤 고마움을 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피커이자 메신저로 변신한 것 같은데 강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저는 어쨌든 전한길 씨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본인의 의견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본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엄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장을 하실 때는 좀 객관적인 증거를 같이 첨부해서 주장하시는 게 어떨까. 방금 발언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전 범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같이 소상히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전한길 씨가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전한길 씨는 정치 입문 생각은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이제 마음으로 이 국가는 무너지면 안 된다. 대통령 복귀시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제가 정치 표현하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뭐지 막 비난하다가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전한길이 설명을 더 하니까 왜 났었지? 저 국회의원 출마 이런 거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한길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30 세대들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구나. 목소리 내주는구나. 부장부장님, 네. 그 구급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 과목이 없어지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한길 강사가 정치 입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추측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네. 전 씨는 뭐 지난해 이미 장기 계약 완료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축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하루빨리 전한길 강사가 본업인 한국사 강사로 복귀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상한 상황에 자신의 뜻을 저렇게 설득력 있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전한길 강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정을 내리든 헌법재판소 판정에 전한길 씨도 승복을 하고 그 헌재 판결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이 절차에 따라서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고 만약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다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헌재 결정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전한길 씨부터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상이 회복되는 나라, 국정이 안정되는 나라, 그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전한길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화제의 인물 정도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집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전한길 강사가 이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매주 집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선고일 때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김기영 대변인님, 이제는 더 이상 화제의 인물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뭔가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로 체급이 좀 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달리 본다면 한 사람이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할 때 보면 본인이 막 여러 무대에 오른다고 하고 본인이 뭐 페북에 글을 쓴다고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 그게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을 때 본인의 능력과 캐릭터가 그 시대상과 잘 결부했을 때 그게 어떤 큰 영향력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리와 광장의 정치에서 전한길 씨의 어떤 저 매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소리가 좀 거침이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화법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선 목소리가 경상도 분이라 카랑카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잘하기 위한 것보다는 감정을 좀 쏟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계엄 이후에 어떤 탄핵까지 이뤄온 사람이 있을 때 중도나 보수 입장에서는 계엄의 처음에 이게 뭐지 굉장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12월부터 1월까지는 국정을 주도했고 본인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혼란을 더 키우는 사실상 대행을 탄핵하고 대항의 대행마저 겁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바람과 열망을 전한길 씨가 좀 더 채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타 강사니까 귀에 쏙쏙 박히게 연설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강구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제 그냥 화제의 인물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 차원에서 고발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인물로 커버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실 방금 우리 김기형 대변인께서 제가 평소에 참 그 내용 말씀하신 거 제가 새겨 듣는 편인데 오늘 이 전한길 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한 거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요. 아니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한길 강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점이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할 때도 좀 객관적인 근거의 논리를 좀 붙여야지 무조건 잘못됐다, 뭐 벌 받을 것이다. 이거 선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은 좀 기분이 나쁘다고 제가 어저서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제 반발은 아니고 제가 말했던 취지는 뭐냐면 약간 그 경상도식 그 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금 자제하는 것보다는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민주당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력 있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탄핵 시기가 끝나게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고 또 조기 대선까지 끝나게 되면 저는 전한길 씨가 정치로 전향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